윤 만나면 어떤 말? 한동훈 전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거냐고요? 이게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7일에 뉴스와이드 이 시간에 인터뷰로 출연도 했고요. 오늘도 뭐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말들 좀 귀를 잡는 말들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예. 그렇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까라면 까라라고 했었으면 제가 계엄을 막았겠습니까? 까라면 까라라고 했었으면 여사 문제 제기하고 하나하나에다 이종섭, 황상무 문제, 의료 문제,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언을 했을까요? 자, 김근식 전 시장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조만간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능성인데 만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는 오랜 인정이잖아요. 예. 검찰 선후배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치적으로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도움으로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 오래된 개인적 인연과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지금의 좀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풀어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고 질문에 뭐 의사가 좀 있으세요 하니까 의향이 그렇게 있느냐 대답을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당분간 안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도 특정할 수 없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 정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기본적인 일반론 입장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동안의 인생 살아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과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회한이든 소외든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됐을 때는 좋든 싫든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든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죠. 한동훈 대표도 만나서 예방을 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사사리 만날 가능성이 없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다. 그렇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북콘서트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6시부터 시간 잡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북콘서트 영상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6시부터 진행 중일 거예요, 지금요. 자, 이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진행됐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오늘 진행인데, 근데요, 문제는 강성 보수층, 이 뜻은 뭐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여당 지지층이 보여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 인근에서 한 전 대표 반대 집회를 예고했어요. 아마도 지금 옆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영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고가 됐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요. 복귀영 의원님. 네. 저런 여당 강성 지지층에게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존재로 보이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배신자겠죠. 배신자요. 그렇죠. 계엄이 벌어졌을 때 앞장서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배신자 뭐 이런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 건데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뭐 저는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벌어진다면 하면 저런 모습들 또한 한동훈이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극단적인 세력 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가받을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런 거에 미련 두지 말고 상식적인 정치 그리고 지금 현재 잘못 풀려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소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도전하고는 그 여정에서도 더 많은 어떤 그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보신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북콘서트이고 지금 이 사진은 부산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북콘서트 사진입니다. 영상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사진만 조금 공개됐는데 이런 모습이라 그럽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시간상 다 소개가 안 되겠네요. 지금 들어온 분 사진으로만 들어와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언이 좀 나왔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 잡았을 때 올 위험한 세상 걱정. 맨날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그 얘기를 꺼내놨군요. 부산에서도. 또 있습니까? 부산 현안 외면은 심히 모욕한 거.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공세 이걸 여기 부산 가서도 좀 했다는 얘기군요. 조금 더 들어오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습이네. 서울에서 발언했던 거하고. 그리고요. 아까 이 주제가 지금 여당의 잠룡들 주제라 그랬거든요. 김문수 장관. 최근 금, 토, 일 사흘에 걸쳐서 본인의 입장을 SNS에 글로 올립니다. 이례적이죠. 매일 올린 거예요. 매일. 보겠습니다. 무슨 글을 올린 건가요? 지난 7일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내렸죠. 이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적으로 냈어요.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8일입니다. 이때는 검찰이 아직 석방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걸 검찰을 향해서 낸 것 같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안 하는 거 이거 인권유리입니다. 빨리 석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내요.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다 이제 결정이 됐죠. 석방되고 그러자 헌재는 변론 재개 이거 해야 됩니다. 언론 변제 제재 이거 요구합니다. 이런 주장을 연일 낸 거예요. 연일. 윤석열 대통령 관 입장. 김근식 소실장님. 네. 매우 활발하게 사흘에 걸쳐서 글을 냅니다. 오늘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데 이쯤 되면 요거요. 최근에 조기 대선을 가정한 지지율 조사 본인이 여권 1위라는 거 이거 계속 의식하는 걸까요 지금요? 그렇죠.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어디 공식 행사 끝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른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지금 1위의 수치를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언론 측에서 또 정치계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글을 봅니다. 올리면 언론이 보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의 행보는 일단 다분히 여러 여권의 보수 진영의 1위 주자라는 것을 의식해서 이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라는 것은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가 현실화될 때 나타날 수 있잖아요. 현실화됐을 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의 일관된 메시지는 탄핵 반대, 기각을 확신한다. 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직무복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장에 몰려들고 있는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여론조사상의 지지를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파면당해서 사실 자연인으로 복귀가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는 좀 스텝이 꼬일 수는 있죠. 지금까지는 그걸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돌아오셔야 된다. 탄핵은 반대해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그래서 바로 우리 당에서 만약에 탄핵이 확정되면 3주 정도의 경선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주 정도에 출마해서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고민해서 그 메시지를 내실 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 담백하게 일관되게 계엄에 대해서는 본인도 문제가 있다.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기 대선판이 열렸을 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을 나타내곤 하고 있습니다. 복귀한 의원께 보시기에 김문수 장관의 입장은 지금 약간 딜레마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저 속에서 현재 여권 대선 후보 1위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도 상식적으로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까지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무슨 대선 이런 거 뭐 비추거나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 의리 있고 그런 지지로 자기한테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재 어떤 그런 그 민심들을 본인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무리하지도 않고. 예. 어차피 본인의 노선은 이미 정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쉽게 대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 김문수 장관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그런 모습 아니냐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해서 좀 갈려요 지금요. 이게 딜레마가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 완전히 뭐 어떤 강성 지지층들 딱 뭔가를 좀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알겠습니다.